안녕하세요. 정미홍입니다. 진실과 정의의 방송 TNJ-TV의 휴먼 토크, 정미홍의 진정 토크입니다. 화제의 주인공, 만나고 싶었던 사람들, 그분들의 특별한 인생 이야기, 그리고 진한 감동의 그 삶의 이야기를 따뜻한 시각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께서 함께 만나실 주인공 누군지 궁금하시죠? 대구에서 오셨습니다. 오영국 선생님 이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어서 나오세요. 너무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와주셔서. 반갑습니다. 예, 앉으시죠. 네. 아, 그 태극기 배지가 예쁩니다. 늘 이렇게 달고 다니세요? 예, 달고 다니고 이거 당기국 태극기 집회 가서 받은 겁니다. 아까는 그냥 보통 안경을 끼고 계셨는데 그러니까 전혀 뭐 제가 알던 이미지가 아니시라서 예. 아예 선글라스를 또 이제 껴주십사 했는데 역시 선글라스를 끼셔야 예, 아는 분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근데 트레이드 마크가 되셨어요. 예, 평상시에 선글라스를 자주 끼고 다니는 편입니다. 네, 그리고 이 코트도 그렇고 예. 멋쟁이세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요즘에 어디 나가시면 네. 알아보는 분 참 많으시죠? 예, 또 인증샷도 찍작하고 그런 사람 또 특히 지난번 집회 같은 경우는 특히 젊은 친구들이 알아보고 사진 찍고 그래요? 그래서 상당히 좀 제가 느낀 면이 밑바닥 인심도 많이 이제 움직인다 이런 걸 생각했습니다. 요즘에 태극기 집회는 젊은이들도 많이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네. 저도 지난주에도 뭐 많이 상당히 가봤지만 젊은 예. 친구들이 많았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분들이 우리 그 오영국 선생님 알아보면서 뭐라고들 얘기를 합니까?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도 많이 듣지만 주로 이래 공통적인 얘기는 제 동영상을 보고 실상을 좀 파악을 했다. 그 전까지는 지금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모든 언론이 다 한쪽 일방적으로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사실 보도를 안 하니까요. 예, 안 하니까 그 동영상을 보고 또 제가 구체적으로 이제 인원이 몇 명, 교황이 17만 명부터 해서 이제 또 2000년 박지원이 하고 사장단들 46명 갖는 그런 얘기를 자기들이 직접 하면서 그래서 왜 조선일보가 왜 변하는지 좀 알겠다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상당히 그럴 때 기분이 어떠세요? 나라 일이 어려운데 한 일조를 했다 하는 그런 기분이 들어서 좋습니다. 네.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는 그 동영상을 혹시라도 못 보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저희가 다시 한번 준비했거든요. 예. 보고 다시 말씀 나누시죠. 예. 여기가 인터넷이 제대로 됐다면은 검찰이 형사소송법의 기본도 모르고 당사자의 의견도 안 듣고 공범이라고 발표하는 검찰을 말 한마디로 가만히 있나? 그게 검찰이라? 형사소송법 기본이라. 해당 당사자 묻지도 안 하고 공범이라고 발표하고 그 다음날 조선일보는 최순실 공범 박근혜 이 개질한 언론이야. 이게 우리나라 언론이라고. 그래 되겠어? 그러니까 언론도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왜 어떻게 돼가지고 이 나라 언론들은 위에서 어떤 놈이 한마디 하면은 무조건 100만 명, 또 한 명이 하고 또 140만 명. 거기 몇 명 되는지 알아? 교황이 왔을 때 대한민국에서 최고 많이 모였을 때 17만 명이야. 17만 명. 그게 5배 돼? 6배 돼? 그런데 어떻게 이 나라 언론은 경찰이 26만 명하고 주최 측이 100만 명 하면은 양심이 있으면은 우리가 해먹기는 한 30 되겠다. 우리 한 20 되겠다. 어떤 언론은 50 되겠다 하는데 무슨 놈이 지령을 받는지 똑같이 100만 명. 그 다음 주는 140만 명. 그 다음 주는 190만 명. 이게 미쳤다. 이런 언론 반다? 이게 10대 강국의 언론이야? 이게 OECD 국가에서 이런 언론 봤어? 근데 다시 봐도 정말 통쾌하게 말씀 참 잘하셨어요. 아유, 그렇습니까? 네. 예, 감사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보통 이제 놀란 게 이분이 보통 그냥 시민이신데 근데 어쩌면 저렇게 이 상황 돌아가는 것에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고 계시는지 예. 그리고 이때만 해도 사실 최순실 그 사태가 터지고 얼마 되지 않을 때 촛불이 밀려 나오면서 촛불의 기세가 드셀 때 아닙니까? 예. 그래서 무슨 말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는데 예. 그때 너무 당당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예. 그 당시 상황을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그때 저는 그때 뭐 이야기했다시피 동영상 이야기했다시피 박사모 뭐 이 언론들이 조금만 뭐 보수 이 사고를 하면 박사모는 몰아쳐버리고 그런 상황에 저는 뭐 그때 이야기했던 박사모는 아닌데 어떻게 그 연락을 받아가지고 그 트위터 상이었던가 해가지고 박 대통령께서 그 당시 때 오후 3시에 서문시장 그 화재 현장에 오신다고 떴어요. 그래서 아니, 박사모가 아니신데 소식을 듣고 예. 그냥 박 대통령 얼굴 한번만 보려고 가신 거네요. 그렇죠. 네. 예, 왜냐하면 저도 집 자체가 서문시장에서 얼마 안 떨어졌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집이. 네. 그래서 이제 겸사겸사 알게 됐는데 갔더니 이미 대통령께서는 가시고 안 계시고 네. 그럼 그러다 보니 분위기가 이제 뭐 뒤숭숭하고 왜냐면 보니까 늦게 알고 보니까 한 10분, 15분 정도 머물다 가셨으니까 틀림없이 또 뭐 말들도 많고 한데 그날 저하고 인터뷰는 그 인터넷 기자뿐만이 아니고 여러 방송, 여러 방송에 와가 다 막 다니고 그러는데 하필 내 앞에서 이제 나이 드신 분한테 인터뷰를 하는 그 상황을 보고 이랬다 또 틀림없이 대구 민심을 이상한 방향으로 전달하겠다. 안 그래도 대국하고 있는 판에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내하고 하자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치고 들어간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때 우리 오 선생님께서 보기에는 그 기자가 자기가 원하는 대답을 미리 정해놓고 그런 대답을 할 만한 사람을 골라서 마이크를 들이댔는데 예. 안 되겠다 싶어서 뺏어서 얘기하신 거네요. 뭐 대충 뭐 제 감은 그런 감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뭐 나이 드신 분들한테 사실 그 기자분들 뭐 젊은 기자분들 유도 질문 되면은 뭐 답변을 뭐 하지 않습니까? 예. 그냥 뭐 대통령님 이 소리만 나오도록 그래 놓으면 또 뭐 이상한 식으로 보도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딱 이 센스하고 이 뭐라 그럴까 순발력이 좀 높으신 것 같아요. 예, 제가 좀 이래 옛날부터 이래 좀 부리는 못 보는 그런 좀 성격입니다. 네. 최고는 이래도 불의를 못 보시는 성격, 예. 강직하신 성격이시네요. 좀 이래 뭐 자칭 정의파로 그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예. 모든 분들이 서문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 아니신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직접 서문시장 장사하는 건 아니고 저희 친척들은 뭐 여러분이 서문시장 장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문시장 자주 가는 편이고 저 개인적으로는 서문시장 직접 장사하는 건 아닙니다. 네, 예. 그럼 다른 사업을 하고 계시는군요. 예, 저는 뭐 임대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예. 모든 분들이 다 서문시장에 선글라스 아저씨를 알고 계시니까. 서문시장에서 근데 인터뷰를 하다 보니 서문시장은 피해가 다 복구가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뭐 시작이죠. 좀 많이 가면 마음이 아픈데 그때 또 사실 대통령님께서 그때 오실 때는 정말 어려운 여건 하에서 네, 아주 패하더라고요. 눈치 보고 방문했는데 그걸 또 편집을 TV에 이상하게 해가 또 그렇게 또 대통령 욕하고 그 대통령께서도 뭐 정치적인 고향이 대구신데 또 항상 힘들 때는 서문시장 이래 방문하고 가시고 그때마다 저도 이제 구경하러 그래 하는데 그 현재의 처지가 크게 도와주지도 뭐하고 언론할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가야 되는데 그걸 또 뭐 불만 있는 사람들 그런 것만 또 편집해가지고 막 보도하고 그때 전부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아주 대통령께서 냉대를 받았다. 이렇게들 보도가 됐는데 사실이 어땠습니까? 냉대 받을 일이 있겠습니까? 다 악수하는 장면도 악수하고 놓는 장면을 탁 찍어가지고 악수 거부했다 이렇게 편집하는 사람들. 그랬습니까? 예, 그래서 그거 다 떴습니다. 그러니 저희들은 뭐 지금 현재 언론은 믿지 않습니다. 예, 대통령님 힘들게 하는데 물론 10명 있다면 한두 명이야 불만이 있겠죠. 그걸 가지고 전체 냉대로 표현하는 게 지금 현재 언론 아닙니까? 네. 예. 이런 시사적인 정보들 예. 그런 거는 어디서 다 이렇게 얻으세요? 거의 뭐 언론을 믿지 않으니까 언론 보도를 잘 안 보실 것 같은데. 저는 조선일보를 평생 제가 철이 들고 내 개인적으로 월급을 받고는 지금까지 받는 게 조선일보입니다. 다른 신문을 보질 않았으니까. 그러다가 조선일보를 수십 년 독자시네요. 예, 그러다가 조선일보를 한 1년인가 1년 6개월 전부터 끊었습니다. 논조가 자꾸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서 이건 아니다 하면서 그러니까 그때부터 내가 신문을 일체 안 보고 조선일보마저 논조 이상한 방향으로 가면은 뭐 대충 다른 신문 보나 마나니까 안 보고 뉴스만 보고 했는데
저는 이거 주로 이제 정치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거는 좀 SNS를 통해 트위터나 뭐 유튜브 이런 걸 하루에 한 시간이나 2시간 정도 이렇게 해서 좀 수집해가 좀 보는 편입니다. 거기에는 뭐 꼭 이념이 나와 다른 쪽도 해가지고 다 동요보고 그래야만 또 균형 감각을 가지니까. 아, 네. 그래서 네. 많이 내 나름대로는 또 자체적으로 그런 걸 좀 많이 봅니다. 예. 아, 그때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 거의 뭐 평론가 수준이셔요. 그렇습니까? 예. 근데 그 뭐 서문시장 얘기 잠깐 하다 말았습니다마는 사실 그때 피해를 많이 보신 분들한테는 진짜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저도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빨리 다들 회복되시길 바라고. 요즘에 경제가 많이 안 좋다는 얘기 많이 듣는데 저도 대구 가봤습니다마는 좀 이렇게 활기찬 분위기는 좀 못 느꼈어요. 대구- 어떻습니까 경기가 그쪽은? 그 대표님께서 좀 더 질문 나오실지는 몰라도 대구가 사실 좀 문제입니다. 지금 문제인 것이 물론 이제 정치인들이 문제지만 뭐 정치인들부터 해가 대구는 뭐 당연히 뭐 이래 뭐 무슨 뭐 우파당 뭐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여기 보수의 성진이 보수의 성지 뭐 부추겨 놓고는 지금까지 대구 해준 게 하나도 없습니다. 대구가. 그러다 보니 대구 사람들이 어떤 민심도 좀 이해를 하셔야 되고, 네. 그 대구가 지금 뭐, 좀 속된 표현으로 했죠. 뭐, 이렇게 좀 눈지대로 바뀐 사람이 취직할 그런 자리도 사실 잘 없어요. 그러다 보니 대구가 침체될 수밖에 없죠. 예, 현재로서는. 대구가 많이 침체돼 있군요. 막 침체돼 있죠. 뭐, 경제적인 면이. 예. 참 마음이 안타까운데 이 대구의 경기가 좀 좋아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제가 볼 때 대구는 사실 현재 주어진 여건 하에서 어떤 경기를 확산하게 할 지금 대구가 사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대구 경북이 뭐 한때 통폐합 때는 그런 문제도 있었지만 대구 자체에서는 어떤 대기업이 들어올 공간도 지금 없고, 예, 뭐 그러다 보니 자꾸 이제 뭐 어떤 서문시장이라든가 그런 쪽이 이제 활성화 많이 돼야 되는데 그마저도 이번에 또 이제 화제가 나고 이러하니 민심이 조금 여러 가지로 좀 많이 다운됐죠. 예, 그래서 지금 대구 같은 경우는 어떤 당장의 어떤 뭐 활성화보다는 빨리 지금 대구 내에 이 일부 정치인들의 어떤 행위 뭐 이런 것 때문에 분열된 이거를 다시 옛날 보수의 성지로 한 마음으로 가는 것이 더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도 대구에 별로 많이 해드린 게 없네요. 그러니까. 지금 뭐 박근혜 대통령뿐만 아니고 뭐 김영삼, 이명박 다 마찬가지죠. 김영삼 대통령 때 한 게 그건 오히려 무슨 삼성 자동차니 뭐니 카드 그것도 뭐 가고 MB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한 게 없습니다. 때문에. 근데 그동안에 이 지역 차별이다 뭐 해가지고 사실은 그 호남 지역으로는 뭐 엄청난 예산이 가고 엄청난 개발 계획이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고 또 후원 뭐 투자 이런 게 많이 갔거든요. 그러면 그 지역 대구나 영남 지역에 계시는 출신들의 뭐 정치인들 다 뭐 한 겁니까 그러면? 다 머저리라고 봐야죠. 머저리라고 봐야죠. 그건 뭐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 다 그래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설마 했더니 요번에는 상머저리들만 다 또 저짓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지역 차별은 오히려 대구가 당하고 있죠. 대구가. 그게 그쪽 박정희 민심이네요. 대통령 이후로는 뭐 노태우부터 해가 뭐 눈치 보느라고 대구 해준 게 없습니다. 대구는. 도로 자체가 옛날 도로 다 그대로입니다. 대구는. 저도 가봤지만 건물이나 가장 번화하다는 동성로가 사실은 좀 몇십 너무 년 그대로입니다. 예. 뻔합니다. 그런데도 참 우리 소위 말 달구로의 배신작하는 이 인간이 그래 광주에는 5조 아문법 이제 유승민 의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5조 8천억 6천억인가 그걸 앞장서서 거짓 해놓고도 저래 뻔뻔하니 또 그걸 모르고 찍어주는 대구 사람들은 지금 이제 후회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는 알았죠. 그때는 모든 게 덮여 있으니까 아무것도 모르니까
무슨 소신 있어가지고 대통령한테 대더니 뭐 이렇게. 이제는 대충 다 압니다. 그럼 뭐 유승민 의원이나 뭐 주호영 의원이나 이런 분들 이번에 그 대통령 탄핵에 같이 저 야당에 영합해서 앞장서신 분들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의 지금 민심이 그러면 뭐 상당히 바뀌었나요? 이제 그 친구들은 이제 뭐 끝났죠. 저거 아무리 지금 그 감은 입술로 얇은 입술로 그 현혹을 시켜도 아, 그렇습니까? 자기 소위 말 주인을 물어뜯는 그걸 뭐 아무리 대구 사람들 듣는데 그걸 모르겠습니까? 이제는 다 압니다. 그리고 TK 정치 역사상 저런 짓을 상상을 해본 적이 없고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행동들을 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러면 그게 저가 그래놓고 또 뭐 바른다이지 뭐지 만들어가기 그건 무슨 바른다입니까? 그런데 바른정당의 뭐 창당 뭐 기념식을 대구에서 한복판에서 한다고 뭐 안 그래도 뭐 네, 하던데 했잖아요. 네. 그 참 뻔뻔스럽죠. 그래도 일종의 그 뭐 쇼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거기 지역에 자기들 조직이나 기반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그렇게 할 거 아니겠어요? 꼭 있는데 네. 지금 또 뭐 일부 뭐 구청장들이 뭐 탈당해 걸로 가고 뭐 하고 또 뭐 일부 걸로 간 그거 다 기회주의 정치꾼들이 가지고 누가 알겠습니까? 정치꾼들 그 뭐 당원들 그거 먹고 사는 사람들 그거 움직이지. 지금 이 판국에 무슨 그 뭐 유승민, 조영 그거 가서 기웃거릴 일반 시민이 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오 선생님께서는 예. 다음번 선거를 하면 그들은 당선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은 안 될 거라고 보십니까? 안 된다고 보죠. 또 시집에서도 안 되고 당연히 네. 안 돼야죠. 만약에 그 사람들 또 된다 하면 대구 사람들은 더 이상 발전 없는 거예요. 네. 이 박정희 대통령의 고향이시고 예.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거기 지역구를 오랫동안 갖고 계시고 대통령을 두 분이나 예. 그 중에 또 박정희 대통령 같으신 분은 정말 이 나라를 이렇게 이만큼 만드시는데 절대적으로 공헌을 하신 영웅 같은 분이신데 예. 예. 거기 뭐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이나 뭐 동상 같은 거 좀 많이 있어요? 없습니다. 대구 경북에는 하나도 없고 예.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고 아니 어떻게 단지 그럴 수 있는 동상 하나가 있는데 그게 어디냐 하면 구미 그 박정희 대통령 생가 네. 거기에 동상 하나 있습니다. 그거 그나마도 다 불탔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생가가. 동상은 이제 떨어져 있게 하고 생가는 요번에 불타버렸고. 그러니 저는 이 도대체 뭐 친구들 술 한 잔 먹어도 항상 하는 얘기지만 도대체 우리는 뭔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고. 그 김대중 대통령을 배출하는 이 광주 전남 지역에는 뭐 김대중 대통령 동상이며 뭐 기념관이며 뭐 수도 엄청 어마어마하게 예. 많지만 예. 규모도 그렇고 그 뭐 지역 주민들께서 그 자부심이 부족하신 거 아닙니까? 부족보다도 좀 제가 좀 부끄럽습니다만은 최근에 와서는 뭐 어떻게 돼요? 아무 생각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상당히 불만인데 뭐 다행히 뭐 저도 이래 좀 하고 뭐 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까지 사실은 좀 모든 언론이라든가 이제까지 역사적으로 이래 좀 이야기를 하면은 뭐 그래도 항상 뭐 대구 경북을 더 많이 봤다 이런 식의 도취가 돼 있지 않습니까? 사실 언론들도 계속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고 대구에 단돈 뭐 1,000억만 내려가도 벌떡이 난리 지기고 자기들 가져가는 거 밑에 여가 통과시켜보고 이게 이제 김영삼 때부터 야곰야곰 해온 게 결국은 대구 사람들 자체가 또 크게 또 외외 잘 안 나갑니다. 이제 뭐 특히 또 우리 호남 쪽으로 그것도 다 알겠지만 안 가보니 그만큼 발전된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이만큼 낳고 다니도 사실 잘 의식도 잘 못하고요. 그냥 그대로 사시는군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이번을 계기로 해서 많이 좀 바뀌지 않겠나. 그래서 아, 예. 그런 분위기가 느껴지십니까? 느껴지죠. 느껴지죠. 왜냐하면 대구가 또 사실 이제까지도 좀 조용하고 이래 하는 것도 보면은 첫째 아까 얘기했다시피 뭐 우리가 소위 말한 달구불의 배신작하는 이 두 인간 뭐 한 명 더 있지만 뭐 두 인간부터 해서 그래도 믿었던 뭐 조선일보까지 저를 확 때리니까 사실 판단이 안 됐다니까 대구 사람들도 이게 무슨 소리고 하면서 이제 조금 이게 뭔가 뭔가 좀 이상하다 하는 이제 느꼈습니다. 그 대구 경북 지역에서 조선일보 구독률이 많이 떨어졌나요?
제가 볼 때 많이 떨어졌다고 봅니다. 제부터도 하여튼 온뭐 친구들과 뭐가 다 끊으라고 난리지는데 그러다 아마 좀 뭐 액션이 좀 느리니까 그 대신에 또 이래 대구는 또 이래 한번 이래 딱 늦게와 불 붙으면 또 뭔가 또 합니다. 무섭죠. 예, 네. 뭐 제가 볼 때 아마 그 불이 곧 붙을 것 같습니다. 또 네. 붙어야 되고 그래야 또 나라가 살아나는 것이고. 예. 대한민국 이 사회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뭐 언론의 그 어떤 편파, 왜곡, 조작 보도 같은 것도 그렇고 또 정치인들의 그 어떤 원칙과 이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이 없는 그런 행위들. 근데 그 밑바탕에 사실은 이념의 문제가 깔려 있거든요. 예, 예. 그 대한민국 사회의 이념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계세요? 예, 뭐 대표님께서 이념 뭐이라고 하시는데 사실 이념이란 표현 자체는 상당히 좀 우리 순한 표현 아닙니까, 그죠? 네. 예를 들어서 뭐 우리 같이 남북이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 뭐 좌다 우다 하는 뭐 그거는 뭐 진짜 뭐 서로 생각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생각이 차이가 있고 뭐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데 사실 우리는 뭐 이념보다는 뭐 우리가 말하는 말이 좌지 이거 종북이 돼 버리니까 이게 뭐 하다 보니 어느 날 도로에 이래 보수 우파들이 말하는 걸 더 조심해야 되는 세상이 되어버렸으니 이게 뭐 나 도대체 이해가 안 가고. 아니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하나 여쭤보는데 예. 저는 제가 그 어떤 제가 믿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발언을 했다가 마녀 사냥을 숱하게 받고 예. 그 뭐 물론 이제 뭐 형사 처벌 같은 거는 뭐 받은 적이 없지만은 소송도 엄청나게 지금 했죠. 예, 10여 건을 했으니까. 예. 그리고 그것보다도 뭐 저희 집에 뭐 저희 딸에 대해서 뭐 협박을 한다든지 사무실에 뭐 온갖 협박과 욕설 전화가 온다든지 뭐 이런 뭐 험상궂은 사람들이 쳐들어온다든지 뭐 별거를 다 당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게 무슨 이게 일제 치하도 아니고 독립운동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소신을 밝히는 것에 대해서 이런 정도의 폭력을 당하는 것들이 과연 이 지금 21세기 민주사회에서 가능한 일인가? 제가 너무 분노를 했었는데 우리 선생님도 정말 세게 말씀하셨거든요. 예. 그리고 뭐 지금도 틈만 있으면 이렇게 강경하게 말씀하시고 그러는데 뭐 피해 보신 건 없으십니까? 뭐 피해 본 건 없습니다. 제가 뭐 저는 이제 뭐 직장 생활 때 할 때 일찍부터 미국 출장 뭐 이런 출장을 좀 해외 좀 자주 다니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그때마다 이제 뭐 이런 분위기는 아니었으니까 30대 때는 그럼 그때는 제가 민주주의가 되려고 하면은 뭐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다. 언론만 정도를 걸어주면은 민주주의는 저절로 된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언론이 밝혀주고 정도만 그러면은 민주주의는 저절로 온다라고 저는 항상 주장했던 사람인데 어느 날 보게 언론이 다 뭐 종북 노릇을 해버리니 그러니 갈 곳이 없죠. 그런데다가 하물며 검찰 뭐 아시아서 검찰까지 지금 요번에 뭐 합세가 저 난리를 지기지. 그러니 공권력 최고의 언론기관하고 공권력이 가는 데다가 뭐 국회의원들이야 뭐 대표님 아시다시피 그 사람들이야 뭐 국가관이 있는 사람입니까? 4년 후에 공천 누가 줄 것이냐 그것만 염두에 두지 그 사람들이 뭐 이러면 나라가 위험해지니까 안 되고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 뭐 우리 보수주의 뭐 김진태 몇 명 외에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지금 새누리당 꼬라지 보세요. 배신해가 나가고 그 날이 여기서 또 배신을 하고 있으니 그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한테 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는 우리 국민들이 불쌍한 거 아닙니까? 기대를 내려놔야겠어요. 예, 이게 또 정우택 하는 짓 보세요. 그 와중에 또 임명진을 끌어가 거기서 또 침박을 치고 거기서 또 배신. 지금 박 대통령을 지켜간 대한민국을 지키려고 하고 이 태극기가 이래 들고 일하는데 거기서 또 침박을 잘라내야 뭐 어쩌겠다는 얘기입니까? 고내에서 또 배신을 하니. 단합을 해도 모자랄 단합해도 텐데. 모자라는데 거기서 쳐내고. 아니 그 지금 이 야당이 그런 이런 서슬이 퍼런 이런 거에 맞서서 싸울 생각도 없어 보여요. 없어 보이죠. 네, 그럼 제가 볼 때는 그 임명진하고 하는 꼬라지가 정우택이 이 인간들 해가 또 이 와중에 그나마 대통령 혼자 저렇게 계시고 그나마 친박 몇 명인데 그거까지 쳐내고 나면 그 다음에 다시 뭐 배신자들 김문수하고 유승민 손잡을 건가? 그런 시나리오 같아요. 내가 보니까.
주변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많이 계십니까? 많죠. 네. 많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념 얘기하다가 이제 또 옆으로 갔는데 뭐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뭐 무슨 간첩이 뭐 있냐 요즘 세상에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런 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뭐 제가 가감히 이야기하면은 우리 그 통상 그 우리 또래 되는 사람들 이야기하면 그런 수준은 고등학생 수준밖에 안 됩니다. 뭐 더 이상 그 뭐 이렇게 말할 게 뭐 있습니까? 안철수는 고등학교 수준밖에 안 된다. 그런 정치 이념적인 수준은 네. 그 사람이 종북이 뭔지 좌빨이 뭔지 평생 어려움을 받겠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왜 그런 면에서 좀 강하냐면은 저희들 집 같은 경우 6.25 사변 때 제 고향이 그 바닷가 쪽인데 그 소형 벨기에들한테 우리 집 식구들 전체가 다 사행자 명단에까지 올라갔을 정도로 우리는 좀 이제 반공 이런 집안이다 보니 크면서부터 그건 자동적으로 교육을 그래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알지만 안철수 그 사람이 뭐 평생 고생을 해봤으니까 보리밥을 한번 먹어봤겠습니까? 그럼 뭘 알겠어요? 그 가한첩 어디냐? 온천지 가한첩 세상인데 가한첩 어디냐 하면 그래.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온천지가 간첩 세상입니까? 온천지 간첩 세상 아닙니까 지금? 저는 뭐 확실하게 이야기하지만 운동권 출신 국회의원들은 나 다 옳잖다고 봅니다. 다 거적 계통이라고 봅니다. 이제 국회의원이라면 이 국가의 법을 수호하고 자유민주 그리고 자본주의 우리의 국채를 또 지키고 또 잘 발전시켜 나가야 되고 그런 책임이 있는 사람이고 국민의 혈세로 먹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체제를 뒤엎으려고 하고 반민주 반자본주의를 했던 사람들이 지금 국회에 몇십 명이나 있거든요. 있죠. 그 실제로 그러니까 형사 처벌을 받았던 사람들. 예. 그러니까 지금 저는 그런 이 사회의 혼란이 그런 세력들이 너무 지금 큰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다 그 일반 국민들도 결국은 국회의원들 권한이 너무 세고 그러다 보니 그건 놓기는 싫고 얼마나 그렇게 이 권한이 좋고 혜택이 많으니까 한 분만 들어갔다 하면 다음 공천 못 받을까 싶어 오직 눈에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좀 속된 말로 다음 공천 보장한다 하면 저쪽에 가서 충성한 사람들 아닙니까? 오직 그 생각밖에 없습니다. 하자마자부터 그 다음에는 공천 생각하고 표 생각하고 이렇게 한마디 잘못하면은 반발할 것이고 또 보수 이파들이 다 뭐 나약해 기득권 뭐 어익하다 계속 하면은 하나 양보하고 그러다 보니 지금까지 미래가 결국은 이제 대통령하고 잘못한 나라까지 이를 그럴 형편에 온 거 아닙니까? 이 바로 잡아야 되겠죠. 잡아야죠. 어떻게 잡습니까? 제가 제가 그런 소리 하면 그렇겠지만 지금 이 탄핵 정국에서 우리가 참 이 태극기를 다 들고 나와서 이 탄핵 정국을 돌파를 하고 정말 이 쓰레기들 아닙니까? 어떻게 신문 기사를 보고 대통령을 탄핵을 시켜놓고 전 세계 참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그런 회계망측한 짓을 하고 저것도 잘했다 저하고 앉았으니 그 탄핵 정국이 기각으로 되고 나면 거기에 찬성한 놈들 다 책임져야죠. 스스로 물러나야죠. 그 본분에 또 앉아있을란가? 저는 그래도 나가야겠다고 봅니다. 그렇게 좋은 자리를 물러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국민의 힘으로 밀어붙여야죠. 그렇게 아니 멀쩡한 대통령을 그래 촛불인지 뭔지 동원해가 그래 탄핵까지 하야까지 시키려고 했던 사람들이 신문 기사를 가지고 명색이 대통령을 탄핵을 시키는데 몇 명, 234명이고 243명, 하여튼 240명 보고 그 인간들이 그래 신문 기사 보고 탄핵에 동참해놓고 만약에 탄핵이 기각되면 가만히 있어 앉아있도록 냈더니 놨어야 되겠습니까? 탄핵 기각될 거라고 보세요? 당연히 기각돼야죠. 당연히. 왜? 뭐 지금 드러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럼 그냥 촛불 민심 보고 뭐 촛불 겁이 나가지고 탄핵한다 하면 그 사람들도 나중에 역사의 죄인이 되겠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도. 태극기 집회 열심히 나가시죠? 저는 열심히 나갑니다. 예. 네. 태극기 집회가 점점 커지고 있어요. 예, 예. 이게 뭐 국민운동이 될 것이다 뭐 이런 말도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는 뭐 당연히 국민운동이 되고 이 보수 또 우파 보수 우파를 떠나서 또 단순히 나라를 걱정하시는 분들부터 해서 이제
뭔가를 다 깨우치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언론이 속여도 이제는 특히 우리 그 뭐 정 대표님 같은 경우 연설하시고 막 하면은 특히 또 변희재 대표 이런 분들이 태블릿 PC 이런 걸 하면 이게 이제 입에 입을 다 번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뭐 갈수록 더 태블릿 PC는 정말 참 이게 뭐 이거는 진짜 이거는 조작이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는 상황이 아닙니까 예, 지금? 예, 뭐 그 태블릿 PC 위에 뭐 오늘 또 보기에 뭐 얼핏 또 한당 카톡 방키가 뭐 또 다시 정글을 제시했던데 뭐 제가 그때 연설 때도 이야기했다시피 뭐 이영일 검사가 다 공범자들 아닙니까? 이건 뭐 말이 표현이 탄핵이지 말란이죠 말란. 아 검사들. 예, 네. 검사들 이영일 뭐 검사하고 특검의 그 지금 조사하는 그런 모습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뛰어나게 뭐 나타난다 하지만은 이거 더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뭐 우리가 뭐 정유라를 편들 일도 하나도 없고 최순실을 편들 일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잘못했으면 벌 받으면 되고 그 무슨 정유라를 적색수배가 내가 하도 뭐 뜻인지 물어봤어요. 적색수배가 뭔 뜻인지. 자 흉악범 중에도 흉악범을 하는 걸 적색수배를 뭐 또 국제 예. 테러범들. 예, 테러범이나 뭐 최소한 50억 이상을 금융 뭐 하고 뭐 사형수 도망이다 이런 걸 하는 거라 적색수배를 떡 내려놓고는 아니 그렇다고 해서 지금 세상에 다 좀 표현이 다 이 지정시 아닌 것 같아요. 아를 그냥 고등학교 학력까지 없어 이제 중졸을 만들어 놓고 이게 도대체 뭘 어쩌겠다는 건지 정말 세상 뭐 이래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네. 뭐 20살짜리 뭐 어쨌든 저 엄마가 뭐 돈 좀 있겠다 뭐 시켜가 뭐 누가 김연아 같은 스타 만들어 보려고 오버하는 거 그거 뭐 더 이상도 더 해야 아닌 거 아닙니까? 뭐 부모가 뭐 형편 괜찮다고 뭐 있고 대통령 친하니까 그 정도 백 동원해가 뭐 지 딸도 스타 만들어 보려고 하다 오버했는 거지. 그게 뭐 더 이상 뭐 더야 뭐 평가 절상할 것도 없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우리가 이제 뭐 탄핵 전국을 돌파하는 것도 있지만은 또 이제 대선도 남아 있고 올해 정말 정치적으로는 격동의 시기거든요. 예. 네, 어떻게 전망하세요? 뭐 저는 그 항상 뭐 이 나라가 어려울 때 보면 꼭 그 극복하는 힘이 있거든요. 저희 그 대한민국이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네. 저는 사실 11월 초부터 매주 토요일 날 뭐 대구시까지 올라왔습니다. 올라가. 대구에도 집회 있으시잖아요. 대구 많이 집회는 하던데. 뭐 사실 그 우리 집회는 현재까지 몇 명이 안 모입니다. 안 모이기. 제가 가봤는데 그래도 뭐 지난번에 그 만 명 정도 정 대표님 오셨을 때 모였던 제가 것 그때 같은데. 있었어요. 뭐 네, 있었는데, 예, 그게 있었는데. 대구에서는 아주 유례 그때가 없는 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제까지 중에 그때 처음 많이 본 거예요. 아, 근데 대구 분들이 원래 안 모인다 그러더라고요. 잘 안 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제 불만 붙으면은 뭐 한다 하는데 안 그래도 1월 달에 또 한 번 설 전에 이제 한 번 한다는 계획이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그 태극기 민심을 내가지고 뭐 11월 초 지금까지 2달 넘도록 한 번도 안 빠져 와봤을 때 충분히 이제 그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이래 보고 뭐 저도 정치에 그 돌아가는 관심 있는 거로 봤을 때 뭐 제 판단에서는 지금 현재 이름 오르내는 사람은 전혀 후보들이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 대선 후보로 거론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대통령이 안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 아. 예, 뭐 왜 결과적 그렇습니까? 최종 후보에도 못 올라올 것 같습니다. 제가. 아, 예, 왜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문재인 후보는 문재인, 지금 반기문 1위인데. 뭐 그런 사람은 저는 뭐 거의 안 된다고 봅니다. 어, 야권에서도 아마 좀 더 젊은 새로운 인물이 나오지 않을까. 네, 왜 그렇습니까? 뭐 제 판단에 탄핵 정국이 마무리되면은 네. 문재인 씨는 저절로 주저앉을 것 같아요. 아, 주저앉을 것 같으세요? 예, 탄핵 네. 정국이 끝나면은 네. 왜냐하면은 탄핵 정국이 기각으로 가면은 그래 탄핵 정국만 극복이 되면은 도대체 그분은 뭐 말 나왔으니까 뭐 이왕에 뭐 저도 여기까지 왔으니까 네, 할 말씀 다 하십시오. 도대체 그분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아니 왜냐면은 현재 뭐 옛날에 어쨌든 현재는 자기는 아무 직책이 없는 사람이 처음에는 뭐 거국 내각을 구성하라고 하더니만 어느 날은 또 뭐 국군 통수권을 내놔라고 하더니만 그 다음에는 뭐 이미 탄핵 마음속으로는 차기 대통령 아닐까요? 그거 지 혼자 생각이죠. 그 다음에 탄핵이 기각되면 뭐 혁명을 뭐 밖에 없다는
그게 뭐 정말 참 그 법정에서 할 수 있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것도 자기 혼자의 생각이 아니다. 이래 봅니다. 어떤 그것도 자기도 어쩔 수 없는 어떤 뭔가가 뭔가의 있을 거다. 그 흐름에 움직일 수밖에 없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문재인 씨 끝까지 간다 하면 우리는 또 공짜로 우파는 또 이깁니다. 예. 그거 갔다 하면 무조건 어쨌든 뭐 49대 51이 됐든 뭐든 간에 어떤 상황이 돼도 이미 한번 평가된 문재인은 대통령이 될 일은 없을 것이다. 예. 이렇게 보시는군요. 예. 또 뭐 그 한번 평가 자체가 어차피 현재로서는 그분은 정부의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문재인은 종북이다. 예. 네. 뭐 그런 이거 성향이 종북 고소당하면 어떻게 성향이다. 하십니까? 이 문제 가지고. 종북 성향이라고 해야 되겠지. 지금 종북 성향. 요새 뭐 성향자 붙이면 빠져나갈 수 있다. 아니 저는 종북 성향이라고 그랬는데 저 예. 재판에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 뭐 저희들이 볼 때는 종북 성향이다 이래 봅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 입으로 그러지 않습니까? 뭐 그 지금 다 끝났는 뭐 그 개성공단 살린다. 대통령 되면은 막바로 뭐 북한과 붙어 간다. 뭐 하면 자기가 늦게 또 변명했지만 그 우리가 봤을 때는 그 우방국하고 다 내던져 놓고 그거부터 뛰어댕긴다 하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옛날 그 남북 이산 그거 할 때도 자기 나이 속여가지고 갔다 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행태를 아니 지금 이산가족 만나고 싶어서 거의 뭐 돌아가실 연세가 되신 분들도 지금 너무 목이 빠지게 그 순서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 우리 실향민들이시고 이산가족들인데 그거를 자기 나이를 속여가지고 새치기를 해서 간다는 거는 저는 월권 갑질도 예. 이런 월권 갑질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나이를 속여가는 그 자체도 이제 원칙 어긴 것도 가장 중요하고 그때면 그 문재인 씨가 청와대에 근무하지 않았습니까? 고위 공직자나 특히 청와대 대통령 최측근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데 가면 안 되죠. 안 그렇습니까? 북한에. 북한에. 네. 무슨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네. 또 더더구나 문재인 씨 같은 경우는 친인척들이 그 북한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분들이 가고 싶어도 자기가 공직에서 벗어나고 난 다음에 가야죠. 북한에서는 이미 문재인 씨의 그 인척들이 어디에 뭘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이미 다 파악해서 아마 관리를 하고 있을 거라는 전 생각이 들거든요. 당연하지 그러면 않겠습니까? 그 가족들을 만나러 온다 대통령 측근이 그러면 그때 단순히 가족만 만났겠느냐 그렇죠. 그런 좀 의심을 하게 되죠. 당연하고 네. 북한 그 가들이 어떤 애인데 그 기회를 놓치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씨뿐만이 아니고 누구라도 국가를 운영하는 데서 중요한 직책이 있는 사람들은 가고 싶어도 우리 적대 국가를 그 접촉을 하면 안 되죠. 그렇죠. 공식적인 무슨 뭐가 예. 있기 전에는 예. 그러면 거의 지가 개인 행동을 모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진 일행이 같이 어떤 공식적인 방문이 아닌다면 가서는 안 되는데 그것도 나이 속에서 비밀에 갖다 하는 건 더더욱이 그거는 있어서는 안 되죠. 근데 사실 밝혀야 될 그 의혹이나 이런 게 너무 많으세요, 많죠. 그분은. 예, 예. 그래서 지금 이게 또 다 터져 나오는데 그래도 저렇게 하시는 거 보면은 또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저는 이제 보면은 보수가 왜 이렇게 됐느냐. 결국은 이제 군부 노태우 군부 정권 이후부터 이제 김영삼 쪽으로 쭉 오면서부터 쟤네들은 그야말로 뭐 어쨌든 지령이 이했던 어떤 뭐 우리가 보이지 않는 큰 손이 이했던 간에 뭐 투쟁하고 언론에 나와서 욕을 내다 먹던 과함치 이러면은 요번에 누구 비례대표 하면 순서로 다 안 돼 갑니까? 야곰. 자기 편들에 대한 전사를 그런 하기 이제 심어 놔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뭐 기득권데 그냥 뭐 배부르고 이런 사람들 지 위주로 뭐 계보나 찾고 이렇게 하다 보니 말이 뭐 보수의 몰락이 아니고 가들이 뭐 지금 가 있는 사람이 보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다 기회주의자들이 그냥 그 국회에 들어가 있으니까 뭐 이제 언론들 때리기 좋으니까 보수의 몰락이 우리 같은 보수들 몰락한 건 아닙니다. 다시 뭉치면 또 다시 또 다 살아나가는 겁니다. 보수들이 원래 의사 표현이 좀 예, 잘 안 했어요. 좀 소극적이에요. 예, 네, 예, 그러나 또 한번 불이 붙고 목소리가 커지면 무섭죠. 예. 네, 그런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혹시 뭐 개인적인 질문인데 자녀들은 두셨어요? 얼마나? 예, 뭐 딸 하나 아들 하나 있습니다. 아, 예. 요새 부모 세대들은 자식들하고 이 사회 문제나 이런 거는 특히 더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대화가 안 된다 그래요. 예, 뭐 그래서 이 갈등이 심하다고 하는데 혹시 그런 거 없으십니까? 저는 뭐 다행히 그런 건 없습니다. 아, 그 아드님 따님들이 참 효심이 있는 모양이에요. 저는 이제 클 때부터 이렇게 뭐 나름대로 가훈은 아니지만 가훈 같이 이래 항상 하는 것이 가르친 게 충효입니다. 충효. 충요. 예, 국가에 충성하고 부모에 효도하고 아. 그건 항상 이래 하고 저는 지금도 내 개인 사무실에 그 박정희 대통령 초상화를 걸어놨습니다. 네. 걸어놓고 네. 달력도 보면 이제 유경재단에서 만든 박 대통령 얼굴 나온 그 달력을 이제 걸어놓고 하기 때문에 뭐 저는 저절로 크면서 애들 자연스럽게 뭐 그런 이념 교육은 확실히 시켜놨습니다. 그 정체성 교육을 잘 시키신 것 같아요. 예. 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예, 예. 어떻게 살아야 한다. 예. 예. 근데 우리 그 선생님께서 그러면 인생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으신 분은 그럼 박정희 저는 대통령이십니까? 뭐 당연히 박정희 대통령이죠. 근데 지금 이렇게 모습을 뵈니까 약간 비슷한 면도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네, 윤곽이 예. 약간 비슷한 부분도 좀 그런 느낌을 좀 받거든요. 아이고 뭐 그런 위대하신 분. 예. 그 저는 뭐 그 박정희 대통령의 어떤 그 참 그 지금도 한 번씩 이렇게 박정희 대통령 어떤 뭐 어록이라고 보면은 야당 뭐 반대한다부터 시작해서 뭐 가장 그분의 어록들. 어렵들 네. 가장 멋있는 말 중에 하나는 이제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한 네. 그 말은 참 평생이래 제가 이렇게 항상 생각하고 삽니다. 뭐 그만큼 자신 있고 예. 떳떳하고 자기 행동이 떳떳하니까 그런 말씀을 했는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네, 예, 네, 예. 네. 항상 그 말을 가장 저는 명심 깊게 생각했습니다. 그 끝으로 한 예. 가지만 더 여쭤본다면 지금 요새 젊은이들 지금 생각들이 우리가 살던 때하고 또 선생님께서 이렇게 살아오신 그 시대하고 너무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어요. 여러 가지 뭐 가치관이라든지 뭐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예. 예, 젊은 세대들을 위해서 한 말씀 하신다면 뭐라고 해주시겠어요? 저는 뭐 그 젊은 세대들은 뭐 특별한 그런 생각을 안 해봤는데 어제 내가 이래 그 뉴스에 그 하도 뉴스 뜨는 그 삼성 그 이재용 부회장을 그 특검에서 뭐 그거 참 큰일이다 생각했는데 제가 이제 젊은이 우리 청년들하고 또 뭐 특히 대학생들하고 이런 데 좀 부탁하고 싶은 거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기업하는 사람을 욕하지 마라. 기업하는 사람은. 기업이 없으면 어떻게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유지가 됩니까? 그리고 제가 여러 가지 뭐 상식으로 봤을 때 가장 북계 놈들이 자기들이 적화 통일을 하려고 하면은 우리나라 기업을 붕괴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기업이 홀 살아나는데 뭐 북한 적화 통일 할래도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그 신봉을 하면은 절대 기업하는 사람 요새같이 어려운 시국에 저는 이제 저도 업을 해봤지만 단 한 명이라도 월급을 주고 일하는 사람이 애국자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다시 대학생 시절로 돌아간다면은 그 젊은이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저 전체 학생회장 그 대학교 회장 학생회장들이 전체 뭉쳐서 기업인들 찾아다니면서 노조는 우리가 책임질 터이니 제발 국내에 좀 투자하라고 다녀야 될 것 같아요. 국내에 투자하라. 국내에 투자하라고. 지금 다 외국으로 빠지지 않습니까? 거짓을 해야 되지. 노조 편 들고 기업 욕하고 일자리 없다 하고 그럼 그러면 도대체 뭐를 뭐 어째야 일자리가 나옵니까? 자본주의 체제에서 예. 기업을 잘 되도록 해야지 예. 기업을 욕하고 못하게 하면은 사실은 그게 자본주의가 될 수가 없죠. 예. 네. 그 제가 뭐 한마디만 이야기 드려도 네, 되겠습니까? 더 예, 하세요. 제가 뭐 이제 뭐 마지막인 것 같으니까 저는 최근에 우리 그 보수 농객들, 보수 또 인터넷 그 방송 이런 것들 뭐 자주 보는데 사실 보시다시피 저희들 지금 태극기 민심들이 다 들고 일나가 하지만 핵심이 없지 않습니까? 핵심이. 그러다 보니 누가 한마디가 조금 편들면 뭐 그 막 매달리고 또 매달렸다 또 실망하고 이런 건데 그 제발 그 뭐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탄핵
이게 우리가 참 승리를 거둘 때까지는 한 목소리가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네. 이 보수 뭐 인터넷 방송이라든지 뭐 자꾸 어느 분은 뭐 잘 나가다가 먼저 이 사람 최고다 하고 이렇게 하는데 뭐 친박 예고한다 하면서 뭐 서청원, 최경환, 윤상현 나가야 되고 입한국에 그뭐 나가면 그뭐 지금 입한국에 그러면 임명진이 폈는다는 소리인지 예를 들어서 또 어떤 분은 이 토론 나오면 우리 이 보수 진영이 이건데 뭐 탄핵 기각되더라도 4월달 되면 박근혜 대통령 뭐 약속 나가야 된다. 뭐 도대체 이 개뿐 아니 하면은 그런 얘기를 보수 진영에서 뭐 할 리는 없지 않습니까? 한 분 하셨어요. 하셨는데 그런 소리가 나와버리면은 사실 이 태극기 민심들은 와 몰랐다 도대체 이 중심을 못 잡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래 모든 걸 거두절미하고 일단은 대통령을 탄핵 정국에서부터 이렇게 구출하고 그건 안 돼. 대통령 지자리 앉으면서 하나하나 이제 문제됐던 건 정리하고 이래 나가면 좋겠는데 뭐 이 시큰 이야기 하다가 또 이상한 말 한마디 이어가지고 또 자기 존재 가치 드러내려고 하고 이렇게 하니까 상당히 우리 밑에 민심들은 흔들린다. 그런 걸 말씀드려요. 그럼 뭐 앞으로 계획이 어떠신지 여쭙고 싶었는데 네. 지금 이 상황에서는 뭐 올해 말까지는 계속 우리 오 선생님은 애국 활동을 하셔야 되겠네요. 저는 뭐 애들이 다행히 잘 크고 저거 뭐 앞길은 저거 알아서 갈 자리가 있으니까 뭐 저도 그냥 뭐 묵고 사는 데는 묵고 사니까 뭐 힘이 닿는 데까지 애국 활동할 생각입니다. 아, 네. 예, 예. 하여튼 그러시려면 건강하셔야겠어요. 예, 네, 뭐, 늘 예. 건강하시고. 예, 예. 네. 감사합니다. 정말 씩씩하게. 예, 뭐 많은 분들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시니까 예. 뭐 일이 저는 잘 될 거라고 믿습니다. 예. 아,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정미용의 진정 토크. 오늘은 대구 서문시장의 선글라스 아저씨로 너무 유명해지신 오영국님을 초대해서 이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그리고 또 이분의 사시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감명 깊은 이야기였습니다. 이분의 생각이 또 공감하시는 그런 국민들도 많으시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이 전국이 정말 오영국님의 말씀처럼 움직여질지 우리가 함께 노력하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 또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